네, 신종호의 마켓 뷰입니다. 한 주의 출발입니다. 네, 시작이 됐네요. 네, 이게 상쾌하게 이번 주는 좀 강세가 이어지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좀 주도 업종이 될 만한 섹터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아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뭐 조선의 국무. 뭐, 예.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조선의 국무라는 또 별칭, 애칭까지 저희 네.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찾고 그렇다면 계시는데요. 이번 주 오늘 나눌 주제 한번 먼저 보고 올까요? 네.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조선주. 뭐 저희가 최근에 유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WTI 기준으로 지금 90달러 선을 또 다시 터치하려고 막 꿈틀꿈틀 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뭐 가격이 오르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유가의 상승이 공급단에서의 이슈니까. 다만 이 부분들이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도 있고 아니면 또 안 그래도 좋은 섹터인데 고유가까지 겹쳐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조선주가 일단 관심이 많아졌었어요. 그죠? 네. 관심이 많고 약간 주도주로서의 이 어떤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데 시장 자체가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안에 있는 섹터들도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가 상승이거든요. 근데 유가 상승이 사실 조선업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 100달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조선주 오히려 투심에 악화가 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조선주는 유가와 그 정비례 관계를 갖는 약간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과거에는 유가가 오른다라고 하는 건 경기가 워낙 좋아진다라는 시그널이었기 때문에 해상 물동량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고 배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조선 업체에게는 발주가 많이 되는 그런 영향을 좀 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가가 오르는 것이 반드시 경기 때문인 건 아닌 거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약간 반쪽짜리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심해에 들어가는 시추선이나 아니면 해양 생산 플랜트를 상당히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가가 높아야 이런 심해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고유가가 조선업에는 뭐 허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 그 얼마 전에 또 쓰신 리포트를 보니까 이 조선업 자체에 대해서 좋은 건 알지만 손이 잘 나가지 않고 눈치 게임이 굉장히 많은 섹터다 이렇게 정의를 주신 것 네네. 같아요. 여전히 그 뷰는 유효한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런 뷰를 갖게 되실 만한 거는 저희가 10년 동안 이제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이고요. 저희가 2023년을 실적 장세의 이제 초입이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이 추세가 25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러한 방향으로 만약에 바라보셨다면 네. 이제는 조금 시각을 바꿔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미로 썼던 네. 레포트였었습니다. 네, 지금 사실 고유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 항공주, 뭐 해운업계 쪽 이야기도 한번 같이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커버를 다 하고 계시니까요. 고유가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항공유 같은 경우에는 뭐 원가의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고 굉장히 좀 당분간 보지 말아야 되는 섹터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지금 운송업종 전체에 대해서 투자 의견이 조금 보수적인 편입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 특수로 가장 큰 수혜를 본 섹터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런 업태의 운송업체들을 보면 육상 운송업이 되었건 항공업이 되었건 해운업이 되었건 그때 누렸던 특수를 지금 반납하는 과정의 중간 정도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찝어서 말씀하신 항공업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여행 가실 때 유리할증료 내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유가가 예를 들어서 10불 정도 오르면 저희가 지불하는 유류할증료로 한 절반 정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업체들 같은 경우는 티켓 가격이 형성되는 그 논리 자체가 시장에서 완전히 시장 논리로 정해진 게 아니라 국토부의 상한선 이내에서 저희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유가가 낮은 것이 훨씬 유리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는 건 저희가 영업을 많이 하는 것만큼 이제 유가 때문에 오히려 조금 이익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어떻게 보면 방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커버하고 계신 업종 중에 그나마 그래도 조선업을 여전히 오버웨이스로 갖고 가시는 네네. 거잖아요. 그러면 좀 오버웨이 예, 비중 확대 업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 텐데 조선하면 당연히 이제 산업재 특히 이제 수주 기반의 어떤 업종 종목이다 보니까 주가 자체도 수주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HD 한국조선해양이 또 수주를 좀 했습니다. 여러 가지 수주 모멘텀들이 조금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올해 조선업종 그 수주 목표나 아니 수주 목표 달성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저희는 달성 못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못할 가능성이 어렵다. 무조건 한다. 네. 저희- 개별 업체들별로 상황을 조금 짚어드리면 네. HD현대그룹이 이미 90% 이상 목표를 달성한 했고. 상황이고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95억 불 정도 아마 목표일 텐데 이미 63억 불을 수주를 했고 2분기 컨퍼런스 콜을 할 때 저희가 이제 LOI는 이미 체결했으나 아직 도장은 찍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한 수주분이 거의 한 60억 불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목표치 대비해서 가장 달성률이 낮은 업체가 이제 하나오션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상반기부터 계속 이야기되었던 카타르에서 나오는 2차 LNG선이 아직도 시장에 다 발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발주가 나오게 되면 이미 수주를 달성하지 못한 업체는 아마 달성치에 거고. 다다르게 될 것이고 이미 달성에 거의 가까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초과 달성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초과 달성. 네네. 조선업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이 골도 깊고 호황일 때는 굉장히 또 수주가 몰아서 나오는 이 네네. 사이클 산업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번에 슈퍼사이클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쪽에 위협도 상당히 뭐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슈퍼사이클에서 한국 뭐 업계, 한국 기업들 좀 이길 수 있을까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의 조선업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욕심은 많이 날 수 있겠지만 중국 또한 마음 놓고 사이즈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슈퍼사이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양적으로 2007년보다 더 많이 발주가 나올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수요와 공급의 비즈니스에 해당이 되니까 언제나 사이클이 길게 유지가 되려면 공급보다 더 많은 수요가 이어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두 공급을 제한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수요가 꾸준하게 좀 필요로 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단순히 만드는 양으로 보면 원래 중국이 계속 1등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중국이 양적으로 더 많은 양의 그 수주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저희가 21년, 22년이 좀 우리나라가 너무 그 유리한 섹터가 이제 집중적으로 발주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이제 점유율이 기존 평균보다 좀 더 많이 올라가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계속 이어진다기보다는 전체 조선업 자체가 이제 호황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수주를 하는 양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1등을 차지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가 조선이 정말 양적으로도 이제 슈퍼사이클로 들어가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조선주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네. 사실 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이 또 공부로 이어지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시장의 모멘텀으로 이제 부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결론에 좀 다다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조선주 시장이 좀 어렵거든요. 뭔가 시장이 움직일 것 같으면서도 안 움직이는데 여기서 또 난세의 영웅이 될지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이제 변수도 많고 맞아요. 저희가 연말까지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2023년 내로 뭔가 결론을 내고 싶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조선주 투자하지 마십시오. 일단 저희가 앞으로 한 9월, 10월 네. 사이에 남아있는 이벤트들을 살펴보면 하나오션의 그 유상증자에 대한 권리락 이벤트도 있고 네네. 그러네요. 저희가 2분기 대비 3분기 실적이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뭔가 시장에서 부각될 만한 요인이 별로 없는 없다. 상황이고요.
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미 수주를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조선 업체들도 아주 열심히 수주하는 모습을 그렇게 남아있는 기간 동안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의 변동성은 상당히 크고 저희가 뭔가 추세적으로 끌어주는 힘이 약하다라고 느끼시기 좀 편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희는 투자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투자하지 마시라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내년에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올해가 실적 사이클의 초입이니까 네네. 내년 내후년까지 좋아지는 실적에 대한 거를 좀 큰 사이클에서 느껴보시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저희는 올해 한 11월, 12월 사이에는 비중을 좀 늘려놓고 내년을 기다리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조선가는 그러면 내년 이후로도 계속 오를 뭐 우상향을 그린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희가 수주 잔고를 튼튼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한다면 조선 업체들이 굳이 낮은 서두르지 호가를 않는 부릴 그렇죠. 필요가 이유는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격은 좀 강세를 오래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근데 강세가 유지되려면 글로벌 뭐 그렇죠. 물동량 해운사들이 또 계속 발주나 아니면 그거에 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방 산업에 네. 그러니까 대한 해운사들이 지금 어닝이 별로 안 좋으니까 발주를 줄이기에는 일단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 돈을 많이 벌었고요. 좀 쌓아놓은 돈이 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아. 투자 계획을 철회하거나 이럴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네. 이제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그 환경 규제가 좀 점점 명확해지기 시작하면서 선박에 대한 투자를 해서 미래에 운송을 할 기재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 그 기조를 꺾을 필요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네. 연구원님께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관심주 혹시 좀 들을, 있으실까요? 들을 수 있을까요? 완성조선업체는 수주 대비해서 네. 이제 주가 상승폭이 좀 덜 있는 업체에 대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완성조선업체는 저희 HD 현대중공, 한국조선해양 가장 한국조선해양? 최선으로 네. 추천드리고 네. 세컨티어로는 저희는 현대미포조선도 좀 볼만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올해보다 아마 내년에는 완성조선업체보다 기자재 업체의 그 퍼포먼스가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STX 중공업을 기자재 최선으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도 질문 중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이 슈퍼 사이클이라는 거는 뭐 자꾸 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시장의 우려 중에 하나가 뭐 신조선가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는 물동량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조선업체 하면은 고질적으로 나오는 게 일자리는 있지만 사람이 없다 막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들도 예. 있었고 네네. 왜냐하면 조선이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보다 뭐 기술 발전이 있다고는 하지만 또 노동집약적인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소 이런 부분들이 엔비디아가 이게 팔고 싶어도 못 팔아서 공급이 안 돼서 주가가 빠졌다고 하는 것처럼 조선은 또 그런 가능성이 없는지 약간 여담으로 한번 여쭤볼 수 있을 것 네네. 같아요. 정부 추산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한 14,000명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14,000명. 네.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상으로 이미 10,000명 정도를 고용을 완료했다라고 그래요?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연초에 조선 업체들과 인터뷰를 할 때보다 네네. 상반기 말미에 인터뷰를 했을 때 저희 인력을 원래 채용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있는데 연간 계획치를 상반기에 이미 마무리 지었습니다라고 멘트를 해주시는 업체들이 꽤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뭐 우려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인력 문제에 대해서 사람이 있어야 만드니까. 그러니까요. 예. 현장은 뭐 생각보다는 좀 괜찮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3분기 실적이나 이럴 때 조선주가 크게 뭐 투자자들의 포인트를 주진 않을 거다. 다만 이럴 때 만약 하락한다면 내년을 위한 준비로서는 네.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조선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조선 그리고 이제 유가의 상승에 의한 해운업체나 뭐 항공업체의 약간의 어떤 부정적인 얘기까지 나눠보도록 했습니다. 엄경아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